강문호의 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한때 흙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던 그 손은 이제 떨리고 굳어져 물레를 돌릴 힘조차 남지 않았다. 78세의 나이, 50년 넘게 도자기와 함께한 세월이 그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여보, 오늘도 안 가실 건가요? 아내 오미란이 작은 공방 문 앞에 서서 말했다. 한때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는 제자들과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곳도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먼지가 쌓인 물레와 정리되지 않은 도구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젊은 작가들은 모던한 디자인과 대량 생산을 추구했고 전통 기법을 고집하던 문호의 작품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그만해야지. 손도 말을 안 듣고 찾는 사람도 없는데. 문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공방 문을 천천히 닫았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찻잔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평생 만들어온 무수한 그릇들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따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문호는 거실 한켠의 장롱 위에 고이 모셔진 다완을 바라보았다. 1970년대 초 각 결혼한 신혼 시절 아내를 위해 정성껏 만든 그 차 그릇은 두 사람의 모든 시간을 함께해 왔다. 은은한 청자빛에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그 다완은 문호의 기법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의 작품이었다. 매일 아침 미라는 그 그릇에 차를 우려 남편과 마셨다.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문호가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그들이 함께 늙어갔을 때도 그 다완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차를 마시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장인의 솜씨도 무력했다. 다완 표면에는 가는 금이 여러 줄 같고 원래의 은은한 청자빛은 발에어 누런빛을 띠었다. 무엇보다 그릇 바닥에 생긴 미세한 균열 때문에 차가 서서히 새어나와 더 이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여보, 이걸 보세요. 어느 날 저녁 미란이 다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차가 더 많이 새고 있어요. 문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완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이제는 고칠 수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는 그토록 섬세한 작업이 불가능했다. 한때 국가무형 문화재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 기법도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그릇만은 다시 쓸 수 있게 할 수 없을까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 작은 그릇 하나에 그들의 모든 추억이, 사랑이, 그리고 세월이 담겨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손으로는 이미 문호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당신이 직접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급히 말했다. 요즘은 전문가들이 있다잖아요. 도심에 큰 갤러리들도 많고 그런 곳에서 옛것들도 다룬다고 하던데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문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작품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것도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그들이 과연 이 그릇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단순히 금이 간 낡은 도자기로만 보지는 않을까? 한 번만이라도 다시 살려보자고요. 우리 둘이 함께 마실 수 있게. 미란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이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이 그릇으로 차를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문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역시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신혼 시절 처음 다완의 차를 따라주던 그 손이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아 마시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 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실망할 수도 있어. 요즘 사람들은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만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시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미란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통 공예품도 취급한다는 갤러리를 찾았다. 미라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고 문호는 낡았지만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외출이었다. 다완을 고운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밖으로는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그들은 어느새 뒤처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연 알아줄까? 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란이 보자기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당신이 만든 건 그냥 그릇이 아니니까요. 마음이 담긴 작품이니까요. 버스는 도심의 갤러리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뒷좌석에는 50년 세월이 담긴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인의 홍과 한 부부의 사랑이 그리고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과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버스에서 내린 문호와 미라는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갤러리를 찾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그들을 압도했다. 마침내 찾은 갤러리는 유리로 된 세련된 외관에 고급스러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가 맞나? 문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인터넷에서 본 곳이 맞아요. 전통 공예품도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미란이 용기를 내며 대답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세련된 조명 아래 현대 도자기와 해외 유명 브랜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유럽풍 디스플레이와 모던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입구부터 눈에 띄는 가격표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이었다. 매니저 최유라가 부부를 맞이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블라우스를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의 3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문호와 미란의 소박한 차림새를 한번 훑어보더니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며 다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그릇을 좀 고쳐보고 싶어서요. 유라는 다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금이 가고 색이 바랜 낡은 그릇. 갤러리에 진열된 화려하고 완벽한 작품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이런 손님이구나. 갤러리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다. 또 옛날 그릇 가져오신 분이네요. 요즘 TV에서 골동품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집에 있는 낡은 것들 다 보물인 줄 아시나 봐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매주 이런 분들 오세요. 기대만 크시고. 유라가 다완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국제적인 아트 브랜드와 현대 작가들의 작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통 공예품도 취급한다고.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건 유명 인간 문화재나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다. 브랜드 가치가 확실한 것들 말이에요. 이런 무명의 낡은 그릇은 전시나 수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다. 한 직원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듯 자리를 떴다. 또 다른 직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차라리 인사동 골동품 가게나 일반 도자기 수리점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라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희는 컬렉터급 작품들만 다루거든요. 죄송해요. 문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만든 작품들이, 혼을 담아 빚은 그릇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현실이 서글퍼질 뿐이었다. 젊은 시절 전시회에서 봤던 찬사들, 언론의 주목, 문화재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 시절이 꿈같이 느껴졌다. 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작품을, 그들의 사랑이 담긴 그릇을 무명의 낡은 것이라 부르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란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 쪽에 전통 도자기 수리하는 곳들 있을 거예요. 유라는 이미 관심을 잃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 찾아보세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다완을 다시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상처받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문을 닫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바로 그때 갤러리 구석에서 작품을 정리하던 젊은 여성이 이쪽을 주에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서진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시선이었다. 이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갤러리 구석에서 작품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학에서 전통 도자사를 전공하며 수많은 자료를 연구해온 그녀의 눈에는 그 다완이 범상치 않게 보였다. 잠깐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 다완, 제가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유라가 눈썹을 찌푸렸다. 서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정리해드려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문호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완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표면의 미세한 문양, 유약의 색깔과 질감,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미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논문에서 연구했던 내용과 일치했다. 이 문양, 혹시 강문호 선생님 작품 아닙니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유라와 다른 직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문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그 강문호 선생님이신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1970년대 국가무형문화재 후보에 오르셨던 그분이신가요? 신입이 뭘 안다고 그래? 유라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래된 그릇이면 다 귀한 건가요? 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호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선생님, 저는 대학에서 한국 전통 도자사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가 바로 1970년대 한국 도자기의 혁신적 기법이었어요. 선생님의 작품들을 자료로 연구했습니다. 문호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다.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 다완의 문양은 전통 청자 기법에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한 것이죠. 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다. 특히 이 유약의 발색, 일반적인 청자와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지방 가마터를 답사하면서 이런 기법의 흔적을 찾아다녔는데 실제 작품을 보니 정말 서진 씨,
유라가 날카롭게 외쳤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하세요. 매니저님, 이건 단순한 낡은 답안이 아닙니다. 서진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1970년대에 국가무형 문화재 후보군에 올랐던 기법이에요. 지금은 전승자가 거의 남지 않은 귀중한 전통 기법입니다. 유라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태로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서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금 부분은 전통 오칠 기법으로 메울 수 있고 바닥의 균열도 특수 처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가 더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죠. 미란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정말 고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손 떼면 안 됩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수준의 작품은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요. 제가 직접 작업하겠습니다. 문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젊은 분이 우리 같은 늙은이 일에 왜 이렇게 해? 선생님의 기법은 한국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작품을 보존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아니, 영광입니다. 갤러리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서진의 확신에 찬 태도에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비용이 얼마나?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의 복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갤러리 입구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정기적으로 갤러리를 방문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박정호였다. 그는 평소처럼 새로운 작품들을 둘러보려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그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우가 정중하게 물었다. 유라가 급히 나서며 설명했다. 아, 박 위원님. 별일 아니고요. 손님들이 오래된 그릇을 가져오셔서. 하지만 정호의 시선은 이미 서진이 들고 있는 다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순간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설마 이것이?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곧바로 문호를 바라보았다. 나이든 노인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문득 30년 전 한 전시회에서 본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강문호 장인님이십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호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해? 정우는 즉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선생님, 정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호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라와 직원들은 경악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고개를 숙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작품들은 한국 도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우가 감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1970년대 중반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선생님의 작품들은 당시 도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도 젊은 시절 선생님의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화는 정우가 작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것은 선생님의 대표작 중 하나가 아닙니까? 청자 기법에 독창적인 문양을 새긴 이런 수준의 작품이 아직 남아있다니. 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위원님,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1970년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전통 기법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물론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정도 손상은 충분히 복원 가능합니다. 아니,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작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요? 가치?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맥을 이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정우는 다시 문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업은 계속하고 계신지. 문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이제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의 기법과 지식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혹시 제자나 후계자는 계시는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만 좋아하니까. 문호가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이론만 배웠지 실제 기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우가 기뻐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전통 기법의 전수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유라는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 깨달은 것이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유라가 급히 사과했다. 정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단순히 비싼 브랜드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란이 감격한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요. 갤러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냉대받던 노부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이 간 작은 다완 하나가 있었다. 박정호 위원의 강력한 권유로 갤러리는 즉시 강문호 선생의 다완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진이 복원 작업을 맡게 되었고 유라는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형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원 작업은 며칠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통 오칠 기법을 사용해서 금 부분을 메우고 바닥 균열도 특수 처리할 거예요. 과정을 지켜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복원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문호와 미라는 서진의 초대로 갤러리를 다시 찾았다. 작은 작업실에서 서진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심하게 작업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어가나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선생님의 기법이 워낙 뛰어나서 기본 구조가 탄탄해요. 금은 거의 다 메웠고 이제 바닥 균열만 처리하면 됩니다. 문호는 서진의 손길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젊은 그녀의 손에서 옛 장인들의 정성과 열정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하계사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문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선생님께 비할 바는 아니에요. 서진이 겸손하게 답했다. 오히려 실제 작업을 해보니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며칠 더 지나 드디어 복원이 완료되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완을 들어 올렸을 때 문호와 미라는 말을 잃었다.
금이간 부분은 전통 오칠로 아름답게 메워져 오히려 독특한 문양을 이루었고 바닥의 균열도 완전히 사라졌다. 무엇보다 원래의 은은한 청자빛이 되살아나 깊은 울림을 주었다. 완벽합니다. 박정우 위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 과정에서 생긴 오칠 문양이 오히려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네요. 서진이 작은 찻주전자를 가져와 다환의 차를 따랐다. 차가 그릇에 담기는 순간 깊고 은은한 울림이 작업실을 채웠다. 물이 새지 않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것이다.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만든 건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네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문호도 감격해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내가 만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니 박정우 위원이 갤러리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이 갤러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비싼 브랜드만 쫓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는 전통 작가분들의 작품도 적극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갤러리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대 작품과 함께 전통 공예 작품들도 전시하게 되었고 서진은 정식 큐레이터로 승진하여 전통 예술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몇 주 후 문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도구 상자를 열었다. 서진이 찾아와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였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다. 문호는 조각 도구 하나를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에 건네며 말했다. 흙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네. 그 마음을 이어가 주게. 그날 오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작은 공방에 다시 불이 켜졌다.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는 모습이 있었다. 전통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미라는 복원된 다환에 차를 우려 두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오래된 그릇이 다시 생명을 얻었듯이 잊혀져 가던 전통도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